오늘은 머신러닝에서 클래시피케이션으로 불리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개념과 그것의 손실함수인 크로스 엔트로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신러닝에서 데이터를 분류하는 클래시피케이션은 트레이닝 데이터의 특성과 관계 등을 파악한 후에 미지의 입력 데이터에 대해서 그 결과가 어떤 종류의 값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를 예측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클래시피케이션은 우리 실생활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데, 예를 들어 보면 스팸 문자를 분류하는 경우 수신된 문자가 스팸인지 아닌지 등을 분류할 수 있고, 또한 병원에서 암을 판별하는 경우에 있어서 MRI로 찍은 이미지가 악성 종양, 즉 암인지 아니면 일반 종양인지 등을 알아내는 것에서 우리가 오늘 학습할 클래시피케이션이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구현하고자 하는 클래시피케이션 시스템은 공부 시간과 그에 대응되는 결과로 합격 여부를 나타내는 패스 또는 페일이 있는 데이터를 입력으로 받아서 이러한 데이터의 특성과 상관관계 등을 파악합니다. 이렇게 학습을 모두 마친 후에 보시는 것처럼 트레이닝 데이터에는 없는 55시간, 60시간, 78시간 등의 공부 데이터가 주어졌을 경우에 최종적으로 결과가 합격인 패스인지 아니면 페일인지 등을 예측해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트레이닝 데이터로 먼저 학습을 한 후에 트레이닝 데이터에 없는 미지의 데이터가 주어졌을 경우에 그것의 결과값으로 1 또는 0 등을 예측해주는 것을 우리는 클래시피케이션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클래시피케이션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알고리즘이 사용되는지 다음 장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음의 그래프를 보시면 X로 표시되어 있는 데이터와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는 데이터는 중간에 있는 황토색 직선을 기준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데이터 특성과 분포를 가장 잘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직선을 먼저 찾고 이 직선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위나 아래 또는 왼쪽이나 오른쪽 등으로 분류하는 방법을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고 합니다. 즉, 로지스틱 리그레션 알고리즘은 우리가 이전에 학습한 리니어 리그레션과 같은 방식으로 트레이닝 데이터의 특성과 분포를 나타내는 최적의 직선을 먼저 찾고 그 직선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위나 아래 등으로 분류해주는 알고리즘을 우리는 로지스틱 리그레션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알고리즘은 클래시피케이션 알고리즘 중에서도 정확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우리가 차후에 학습할 신경망, 즉 딥러닝에서도 기본적인 컴포넌트로 사용되는 알고리즘입니다. 아래의 그림으로 로지스틱 리그레션 알고리즘을 다시 정리해보면 입력 X와 정답 T를 가지고 있는 트레이닝 데이터를 입력으로 받아서 리니어 리그레션에서는 최적의 직선을 찾고 그 직선을 바탕으로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데이터를 위나 아래 등으로 분류해서 최종 출력값으로 true, 즉 1, 그리고 false를 나타내는 0으로 분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장에서는 이런 클래시피케이션이 최종 출력값을 어떻게 하면 1이나 또는 0으로만 나오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아래의 그래프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입력값 Z는 0에서 함수의 결과값은 0.5를 가지며 입력값 Z가 양수로 증가할 경우 함수값은 1에 가까워지고 반대로 입력값 Z가 음수로 증가할수록 함수값은 0의 수렴함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다음 그래프는 입력 Z값이 어떠한 값이 오더라도 함수의 출력값은 0과 1 사이에 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렇게 출력값을 0과 1 사이에 오게 하는 함수를 우리는 시그모이드 함수라고 하며 수식으로는 입력 Z에 대하여 익스포넨셜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값 y가 1 또는 0만을 가져야 하는 우리가 구현할 분류 시스템에서 아래 보신 것처럼 함수값으로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는 시그모이드 함수를 사용하여 클래시피케이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즉, 위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리니어 리그레션 출력 wx 플러스 b가 어떤 값을 갖더라도 출력 함수로 시그모이드 함수를 사용해서 시그모이드 계산값이 0.5보다 크다면 결과로 1이 나올 확률이 높다는 것이기 때문에 출력값 y를 1로 정의하고, 만약 시그모이드로 계산한 값이 0.5 미만이라면 결과로 0이 나올 확률이 높다는 것이기 때문에 출력값 y는 0을 정의하여 우리가 원하는 클래시피케이션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즉, 위의 그림을 통해서 정리를 해보면 트레이닝 데이터를 이용하여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wx 플러스 b를 계산하여 이 값을 z로 놓고 이 z가 시그모이드의 입력으로 들어가면 시그모이드의 특성상 결과값은 0과 1 사이의 값을 출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시그모이드의 계산값이 0.5보다 크다면 결과로 1이 나올 확률이 높다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 출력값 y는 1로 정의하고, 만약에 시그모이드의 계산한 값이 0.5보다 작다면 출력값이 0이 나올 확률이 높다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 출력값 y는 0을 정의하여 우리는 클래시피케이션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시그모이드 함수는 실제 0과 1 사이의 값만을 출력하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해석해 보면 이러한 시그모이드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장에서는 이런 시그모이드를 사용해서 구현하는 클래시피케이션의 손실함수, 즉 로스 펑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류 시스템 클래시피케이션의 최종 출력값 y는 보시는 것처럼 시그모이드 함수에 의해 출력되기 때문에 최종 출력값은 논리적으로 1 또는 0 값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학습한 선형 회귀대와는 다른 손실함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선형 회귀로부터 계산된 wx 플러스 b 값이 시그모이드의 입력으로 들어가서 0과 1 사이에 y 값이 계산되고, 이렇게 계산된 y 값과 정답 ty 오차를 구하는 손실함수는 아래와 같이 로그를 포함한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러한 클래시피케이션의 손실함수를 우리는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합니다. 손실함수가 조금 복잡해 보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크로스 엔트로피를 이용하면 선형 회귀대와 마찬가지로 가중치 w와 바이어스 b는 수치 미분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장에서는 이런 손실함수 크로스 엔트로피가 어떻게 다음과 같이 유도되는지 수학적으로 알아보겠는데, 확률과 우도함수 등을 이용하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의 손실함수 유도 과정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아니므로 부담이 되시면 스킵하셔도 무방합니다. 이전 장에서 알아본 것처럼 클래시피케이션의 최종 출력값 y는 시그모이드 함수에 의해서 0과 1 사이의 값만을 갖는 확률적인 모델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최종 출력값 y는 확률 변수 c를 이용하여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선 아래와 같이 하나의 입력 x에 대하여 결과값으로 1이 나올 확률은 다음과 같이 확률 변수를 표시하며 우리는 이것을 y로 정의하겠습니다. 즉 y는 하나의 입력 x에 대하여 결과가 1이 나올 확률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하나의 입력 x에 대하여 결과값으로 0이 나올 확률인데 보시는 것처럼 1-y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확률이라는 것은 모두 더한 값이 1인데 우리는 이미 1이 나올 확률을 y로 정의하였기 때문에 0이 나올 확률은 다음과 같이 전체 확률의 합 1에서 1이 나올 확률 y를 빼주면 우리가 원하는 하나의 입력 x에 대하여 0이 나올 확률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입력 x에 대하여 1이 나올 확률과 0이 나올 확률, 이 두 개의 수식을 하나로 나타내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는데, 이 수식이 가능한 이유는 클래시피케이션의 최종 출력값, 즉 정답은 0이나 1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한번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입력에 대해서 1이 나올 확률이라는 것은 t가 1인 경우인데, 다음의 수식을 보시면 t는 1을 대입하면 첫 번째 항은 y, 즉 1이 나올 확률이 나오고, 두 번째 수식에서 t는 1이기 때문에 두 번째 항은 1이 나옵니다. 그래서 최종 출력값, 하나의 입력 x에 대하여 1이 나올 확률은 우리가 위에서 정의했던 것과 같이 y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하나의 입력값 x에 대하여 0이 나올 확률, 즉 t는 0을 대입하는 경우인데, 다음 수식에서 t는 0을 대입하면 첫 번째 항은 y의 0승이 되기 때문에 1이 나오고, 두 번째 항은 t는 1을 대입하면 1-y, 즉 우리가 위에서 정의한 하나의 입력값이 들어갔을 때 최종 출력값으로 0이 나올 확률인 1-y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는 우리는 입력 데이터 x가 하나인 경우에 출력값으로 1이나 0이 나오는 확률을 알아보았는데, 우리가 취급하는 트레이닝 데이터는 하나의 입력값 x가 아니라 다수의 입력값 x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입력값 x에 대해서 1이나 0일 확률이 아니라 전체 입력값 모든 x에 대하여 최종 출력값이 0이나 또는 1이 가장 많이 나올 확률을 계산해야 됩니다. 이처럼 다수의 입력에 대해서 발생 확률을 구하는 함수가 필요한데, 이렇게 다수의 입력에 대해서 발생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를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우도함수라고 하며 L로 나타냅니다. 즉 우도함수라는 것은 다수의 입력 x에 대하여 정답 t가 발생된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도함수 L은 모든 입력 데이터에 대하여 발생 확률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파일을 이용하여 각각의 입력에 대하여 발생 확률을 나타내는 확률 변수를 곱해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확률이라는 것은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입력 데이터의 발생 확률을 곱해서 최종적으로 우도함수를 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도함수라는 것은 발생 확률을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우도함수가 최대로 된다는 것은 발생 확률이 가장 높다는 것입니다. 즉 발생 확률이라는 것은 보시면 모든 입력 데이터에 대하여 각각의 발생 확률을 곱한 것이기 때문에 발생 확률이 가장 높다는 것은 각 입력에 대하여 나타날 확률도 가장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한 이러한 우도함수가 최대가 되도록, 즉 최종 출력값이 1 또는 0이 가장 많이 발생할 확률이 최대가 되도록 가중치 W와 B를 편미분을 통해서 업데이트해야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우도함수 자체가 곱하기로 되어 있어서 미분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분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양변에 로그를 취해서 덧셈 형태로 바꾸어 주고, 함수에 들어있는 파라미터 W와 B를 최적화시키는 일반적 방법은 우리가 이전에 학습한 것처럼 최소값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호를 아래와 같이 마이너스로 바꾸어 확률을 최대화시키는 부분을 최소화 문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최종 목적은 W와 B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부호를 마이너스로 바꾸어준 후에 곱하기 형태의 우도함수의 양변에 로그를 취해서 덧셈 형태로 바꾸어준 후에 다음과 같이 로그의 성질을 위해서 전개하면 시그마 형태의, 즉 우리가 앞에서 본 손실함수 크로스 엔트로피가 유도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조금은 어려웠던 손실함수 크로스 엔트로피의 유도 과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즉, 어떠한 손실함수가 오더라도 우리의 최종 목적은 이러한 손실함수가 최소값을 갖는 W와 B를 구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네, 그럼 다음 장에서는 우리가 구한 이러한 손실함수 크로스 엔트로피를 이용하여 가중치 W와 바이어스 B를 계산하는 프로세스를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그림은 클래시피케이션에서의 가중치 W와 바이어스 B를 계산하는 프로세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우선 보시는 것처럼 우선 임의의 직선 Wx 플러스 B를 가정한 후에 트레이닝 데이터를 이용하여 리니어 리그레션을 수행하고 그 결과값을 클래시피케이션의 시그모이드의 입력값으로 주면 시그모이드 함수는 0과 1 사이의 값 y를 출력합니다. 그렇게 계산된 y와 트레이닝 데이터의 정답 t를 이용하여 크로스 엔트로피를 이용하여 손실함수 값을 계산하고 그 손실함수가 최소값인지 판단합니다. 만약 최소값이라면 학습을 종료하고 최소값이 아니라면 보시는 것처럼 수치 미분을 이용하여 가중치 W와 바이어스 B를 업데이트하고 다시 처음부터 리그레션, 클래시피케이션을 통하여 손실함수의 최소값을 찾는 과정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불리는 손실함수를 이용해서 구현된 클래시피케이션과 계산 프로세스는 여기서 마치며 다음 시간에는 지금까지 배운 알고리즘과 손실함수를 이용하여 클래시피케이션의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수고하셨습니다.